이연법인세? 불러들었나? (187페이지) 불러드렸죠? 회차. 물론 실기로는 안 나오고 말문제로요. 말문제래. 계산문제로요. 제가 오늘 단톡방에 새로 올린 거 그거예요. 새로 올린 거. 거기 아마 이거 추가돼 있을 겁니다. 자, 보시죠. 이연법인세 이게 뭔지. 짜증나죠? 자, 보시면은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건 법인세를 배웠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일시적인 차이가 있고 영구적인 차이가 있죠. 영구적인 차이가 나는 소득 처분이 뭐였어요? 기타랑 사유줄. 맞죠? 근데 우리가 일시적인 차이는 뭐였어요? 유보죠. 그래서 이걸 하자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놈의 유용한 정보. 지금은 법인세 회계 쪽이 회계. 알죠? 뭐냐면 올해에 플러스 유보가 나면 언젠가는 마이너스 유보가 되죠. 그럼 마이너스 유보가 된다라는 건 나중에 과세 대상 소득이 준다라는 거예요. 그걸 미리 알려주자라는 거예요. 회계 정보 이용자들한테. 알죠? 또는 올해 마이너스 유보가 뜨면 올해 과세는 줄지만 다음에는 플러스 유보로 추인되면 그때는 과세 대상 소득이 늘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오케이? 네. 그걸 보여주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면 우리가 자산하고 부채를 평가를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뜻.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실게요. 자, 우리가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에서 출발을 해요. 왜냐, 우리 어차피 법인세 비용은 어떻게 해요? 우리 법인세에서 송금불산 시켜버리잖아요. 맞죠? 어차피 송금불산을 시키자 가산조정에서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우리가 법인세를 빼기 전 회계이익이란 뜻이에요. 되세요? 여기? 자, 그리고 여기에 가산조정은 더하고, 여기 차감조정 더하기로 돼 있지? 빼기입니다, 여러분들. 차감조정은 빼요. 요렇게 하면 우리가 각 사업연도 소득이 나오죠. 그렇죠? 각 사업연도 소득을 그냥 뭐라고 할 건 과세대상 소득이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자, 우리가 지금 지금 우리가 가산 조정하고 차감 조정이 세무조정상이잖아요. 자, 세무조정사항이고 이 세무조정사항이 우리가 소득처분이 유보, 사유출, 기타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는 유보가 중요해요. 유보가. 그래서 보시면 자, 그래요. 여기 뭐냐면 우리가 일시적 차이. 자, 우리 가산조정이 송금불산입 또는 입금산입이 있죠. 맞죠? 얘는 나중에 미래에 송금산입이나 입금불산입으로 추인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를 표현으로 장난쳐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차감할 차이죠. 나중에 과세 소득에서 차감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할은 미래형이죠. 지금은 플러스 유보지만 나중에 마이너스 유보니까 미래의 소득을 줄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차감할 일시적 차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차감할 미래의 과세 대상 소득을 차감할 일시적 차이라고 하고요. 얘를 뭐라고 하는 이연법인세 자산이다라고 해요. 그럼 이연이 다음 연도 이후로 미루는 거죠. 우리 자산이 뭐예요? 나중에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다 그런 것들 있죠. 그죠? 뭐예요? 나중에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는 것도 미래에 경제적인 효익이 들어올 거잖아요, 여러분들. 세금을 줄이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그걸 미리 지금 알려주자라는 거 올해 연도에. 알죠? 그래서 얘를 이연법인세 자산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이거 그냥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알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차감조정. 물론 여기에서는 플러스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지 기타하고 사유출은 고려하시는 거 아니에요? 미래에는 얘는 추인 같은 거 없으니까 기타하고 사유출은. 우리가 차감조정의 마이너스 유보는 나중에 뭐가 돼요? 플러스 유보. 가산조정의 플러스 유보로 추인되죠. 그럼 얘는 나중에 과세 대상 소득에 더할 차이죠. 더할 차이. 맞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가산한이 아니라
일시적 차이라고 해서 얘는 이연법인세 부채다라고 해요. 왜 부채냐? 얘는 나중에 그만큼 세금을 지금 마이너스 유보만큼 나중에 플러스 유보로 추인이 되면 그것만큼 세금을 더 내잖아요. 그럼 세무서에 세금을 더 납부해야 될 의무가 높아지는 거니까 요거 이연법인세 부채라는 계정 과목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죠?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세요? 요거 말장난 조심하셔야 돼요. 어떻게 장난치냐면 얘를 미래의 송금산입이나 입금불산입으로 추인되는 얘를 막 가산할 일시적 차이로 막 장난치는 거예요. 알죠? 여기에 파닥파닥 낚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건 나중에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기출문제 가지고. 되셨죠? 자, 그러면 한번 사례에 들어가지고 연습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얘는 말 문제도 나올 수 있지만 실제로 계산 문제도 몇 번 냈어요. 자, 보시면. 자, 여기. 자, 우리 회사가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X1년도에 10만 원이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0만 원. 자, 그리고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회사가 이번에 단기 매매 증권 있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을요, 2만 원 계상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알죠? 근데 우리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있죠, 여러분들? 그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은 우리가 입금 불산입 하잖아요. 기억나시죠? 그게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면 송금 불산입 하고요. 동의되시는 거죠? 우리 세법은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이든 손실이든 원칙 인정하지 않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 입금 불산입 여기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을 입금 불산입 마이너스 유보죠. 특히 또 요거 맞죠? 요거 마이너스 유보예요. 그래서 입금 불산입 여기에다 좀 표현해 보죠.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얘밖에 없다라고 가정.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과세 대상 소득은 8만 원이고요. 그리고 법인세 세율이 지금 현재 20%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20%면 우리가 법인세는 16,000원 내는 거죠, 여러분들. 16,000원. 되셨어요? 이렇게. 자, 근데 이게 이제 내가 다음 연도에 단기 매매 증권을 판대요. 단기 매매 증권을 처분하면 단기 매매 증권이 장부에서 많았다가 없어지니까 추인되잖아요. 맞죠? 근데 X2년도에도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10만 원이라고 가정. 맞죠? 그러면 법인세를 차감하기 전 회계상 이익은 10만 원으로 똑같죠? 똑같아요, 여러분들. 자, 근데 이제 입금 불산입이 아니라 입금 산입 플러스 유보로 추인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입금 산입 2만 원으로 추인된 거예요. 여긴 플러스 유보가 되겠죠? 이렇게 표현. 그렇죠? 그럼 과세 대상 소득이 어떻게 돼요? 12만 원이죠? 12만 원. 여기에 20% 곱하면 법인세 부담액은 2만 4천 원이에요. 그럼 회계는 뭐라고 하냐면, 야, 회계상 이익은 둘 다 어차피 10만 원이다. 10만 원인데 10만 원이면 법인세 부담액은 같아야 되지 않겠니? 그걸 미리 알려주다라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계산 문제에 대비하는 거예요. 계산 문제. 그래서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 법인세 부담액은 그 년도의 법인세 부담액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X1년도 회계 처리 보실게요. 보시면 그럼 X1년도에는 16,000원이 부채가 되는 거죠. 부채. 요거 세무서에 갖다 낼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맞죠? X1년도 자체에는 그래서 미지급 법인세라고 해요. 분계는 안 나와요, 여러분들. 그렇죠? 분계는 안 나와요. 그냥 분계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계산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연도 말 입장에서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내야 될 채무가 부채가 16,000원 있는 거예요. 맞죠? 하지만 이 2만 원 있죠? 요 마이너스 2만 원이 나중에 플러스 2만 원으로 추인될 거 아니에요. 그걸 미리 보여주자라는 거예요, 주주들한테. 알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잘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유보가 지금은 마이너스 유보지만 나중에 플러스 유보로 추인되죠. 그러면 이 2만 원에 이거 분명히 여러분들 조심하실 게 우리가 여기 있는 이연법인세는요. 나중에 내야 될 세금 가지고 판단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주의하실 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미지급 법인세는 현재 세율이에요. 아니, 지금 내야 될 세금은 16,000원이잖아요, 여러분들. X1년도에는. 얘는 당연히 지금 내야 될 세금이니까 현재 세율로 표시를 하는 거 20%? 맞죠? 제가 여기에 미래 세율까지 건드리면 여러분들이 일단 이연법인세를 왜 하는지 모르시니까 20% 똑같이 가정한 거예요. 하지만 세법이 개정이 예고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개정이 예고가 되면 우리가 이연법인세는 미래에 세금을 줄이냐 늘리냐를 알려준다라면서요. 그럼 걔는 미래 세율 곱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이 이연법인세는 미래의 세율을 곱한다라고 해요. 엄밀히 얘기하면. 어떤 느낌인지 되시겠어요? 왜냐면 미래에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줘야 되는 거니까. 알죠? 그럼 미래에 요 마이너스 유보는 플러스 유보로 추인되죠. 그러면 X1년도 입장에서 미래에 2만 원의 미래 세율인 20% 곱한 것만큼 세금을 더 낼 거잖아요. 언젠간 추인되니까. 이해되세요? 그걸 미리 지금은 세금을 이 마이너스 유보가 된 것만큼은 2만 원 줄었지만 나중에 언젠가는 뭐 지금 X2년도지만 맞죠? X1년도 입장에서는 X2년도에 처분할지 알 수가 없죠. 맞죠? 그래서 언젠가는 2만 원의 유보가 추인이 될 거고요. 거기에 미래 세율인 20%만큼 세금을 아마 더 내야 될 것 같아요. 세금을 더 낼 것 같으니까 얘는 뭐라고 할까요? 가산할 일시적 차이, 가산할. 올해 연도에서는 내년도 이후부터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되겠죠. 그러면 세금을 더 내야 될 의무가 2만 원 곱하기 세율인 20%만큼 있는 거잖아요. 되시겠어요? 그러면 이연법인세 자산이라고 할까요? 부채라고 할까요? 자산? 미래에 가산주주니까 여러분 과세대수도 2만 원 늘어나잖아. 미래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미래에 2만 원만큼의 2만 플러스 유보니까 맞죠? 그래서 2만 원에 20% 곱한 4천 원만큼의 세금이 다음 연도 이후부터는 늘 것 같아요 라고 X1년도 입장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되세요? 그래서 대변에 이연법인세 부채라는 걸 잡아요. 그죠? 네, 이 20%는 어떤 세율은 미래 세율입니다요. 그놈의 유용한 정보 제공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 회계예요, 회계. 알죠? 그래서 우리가 법인세에서는 뭐 이연법인세 이런 거 안 배웠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미래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는 추정이니까. 하지만 회계는 하라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올해 연도 입장에서는 다음 연도 이후에 요 2만 원 플러스 유보로 추인될 것 같고요. 그 효과에 미래 세율 곱한 것만큼 세금을 더 낼 것 같아 해서 이연법인세 부채 잡는 거예요. 알죠? 그럼 차변에 시험 예 물어봐요. 혹시 계산 문제 내면 차변에 그럼 나머지 법인세 비용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2만 원 요거 암기.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X2년도 회계 처리. X2년도. 자, X2년도 회계 처리. 보시면 자, 보세요. 우리 시험에는 X1년도를 낼 건데 X2년도 회계 처리까지 보여드려야 왜 이 짓을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요. 어차피 법인세 차감하기 전 이익은 같으니까 내야 될 법인세 비용은 같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논리예요. 해보면 자, 그러면 일단 X2년도 입장에서는 X3년도 3월 말까지 내야 될 채무는 24,000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네. 비지급 법인세 12만 원, 여기에 20% 24,000원이 부채가 되는 거예요. 미지급 법인세. 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X1년도에 이연법인세 부채 세금을 미래에 이 가산 조정의 20%만큼 더 낼 것 같아요 라고 했죠? 근데 그걸 냈잖아요. 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까야죠. 의무 다 했죠, 이제. 더 낼 것 같아요인데 X연도 냈죠? 냈으니까 그걸 까는 거예요. 되세요? 아이씨. 없냐? 그러면 차변에
법인세 비용 마지막에 항상 이렇게 줘요. 마지막에 적으시면 돼요. 법인세 비용. 보시면 어때요? X1년도랑 X2년도랑 법인세 비용은 같아요. 왜 같냐면 회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야, 법인세를 차감하기 전 순이익, 이익이 같잖아. 같으면은 이렇게 제가 세율 똑같이 한 이유가 있어요. 세율 똑같이 안 하면 여러분들 이걸 의미를 좀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세율이 같으면 어차피 차감 전 법인세를 차감하기 전 순이익이면 법인세 비용 같아야 되지 않겠니? 2만 원씩 이렇게? 이 논리. 그렇죠? 자사 이렇게 해요, 이렇게. 좀 더 자세한 건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 알죠? 우리는 여기까지밖에 안 돼.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 더 내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알죠? 자, 그리고 나머지 말문제 대비해요. 여기. 자, 그래서 아까 했던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미래에 세금을 더 낼 차인지 미래에 세금을 줄일 차인지가 미래세율 곱한다라는 거. 알죠? 하지만 미지급 법인세는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내가 내야 될 세금이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단기세율로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연법인세 자산하고 부채는 현재가치를 하려면 세금을 현재가치 하진 않아요. 세금을 현재가치 하는 미친놈은 없어요, 여러분들. 알죠? 세금 날아야 될 때 여러분, 자, 세금을 좀 현재가치 할게요. 현재가치 해보니까 100만 원 내야 될 것 같은데 5만 원만 내도 현재가치 하니까 5만 원인 것 같아요. 5만 원만 낼게요. 두드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얘는 좀 밑줄 좀 치죠. 처음이니까. 자, 187페이지 아래에 1번 의 그쪽입니다. 1번 의. 자, 읽어보죠. 자, 거기 두 번째 줄 미래에 보이세요, 여러분들? 미래에. 자, 거기 두 번째 줄 끝에 만약 미래의 법인세를 증가시킨다면 이연법인세 부채로 이해되시겠어요? 지금은 마이너스 유보지만 나중에 플러스 유보가 되면 미래에 세금을 더 내게 되잖아요. 더 내게 되니까 얘는 이연법인세 부채 되세요? 그 다음 밑줄 법인세를 절감시킨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플러스 유보지만 나중에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이 된 마이너스 유보가 되면 미래에 내야 될 세금이 절감이 되죠. 맞죠? 그때는 절감되는 거니까 이연법인세 자산이다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요거 말장난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밑줄 법인세를 절감시킨다면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인식 여기에 주시고. 자, 그 다음에 188페이지. 맨 위에 2번 이연법인세 자산과 이연법인세 부채 인식 있죠, 여러분들. 자, 거기에서 첫 번째 칸에 세무조정 있죠. 첫 번째 칸에 세무조정 밑줄 좀 가산조정 유보 밑줄 치시고. 이 말은 뭐냐면 현재 플러스 유보가 나왔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나중에는 마이너스 유보가 되겠죠. 그럼 나중에 마이너스 유보니까 차감할 차이가 되는 거야. 차감할 일시적. 그래서 밑줄 차감할 미래형 할 일시적 차이 밑줄 치시고 오른쪽. 그럼 계정과목은 당연히 차감 세금을 절감시키는 거니까 이연 법인세 자산 여기까지 일단 밑줄 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무조정 보이세요? 두 번째 세무조정. 두 번째 세무조정에 차감 조정 마이너스 유보 밑줄 치시고. 그럼 지금 마이너스 유보가 뜨면 나중에는 플러스 유보가 되죠. 그럼 밑줄 오른쪽. 미래의 가산할이죠. 가산할 일시적 차이 밑줄. 그리고 계정 과목은 이연법인세 부채 밑줄 치시고. 그럼 여러분 설명 좀 드릴게요. 뭐냐면 자, 여러분 들어보실게요. 그러니까 내가 미래에 세금을 절감시키는 게 여러분 이연법인세 자산이라면서요. 맞죠? 근데 미래에 내가 결손이 난대, 결손. 미래에 결손이 나거나 아니면 내가 세금을 늘리는 게 없대.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보실게요, 여러분들. 여기. 예를 들면은요, 내가 요때가, 요때가 플러스 유보였고요. 요때가 마이너스 유보 추인되겠죠.
맞죠? 근데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예를 들어가지고 2만 원이었다고 가정할게요. 그래도 2만 원? 아, 2만 원, 2만 원, 만 원? 만 원? 만 원? 만 원 정도? 그럼 어차피 요 입금 불산인 만큼 우리가 세금을 줄이긴 하지만 이 세금이 부과될 게 있어야 우리가 그만큼 절감할 수가 있죠. 세금을 미래에 부담을 해야 요 2만 원에 20% 곱한 4천 원만큼을 절감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근데 만약에 과세 대상 소득이 없대요. 과세 대상 소득이 없으면 절감을 할 수가 없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거기 실현 가능성 보이시죠? 여러분 실현 가능성. 자, 첫 번째 칸의 밑줄. 실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 반영. 무슨 말이냐? 미래에 과세를 하는 소득이 있어야 절감하는 게 효과가 있죠. 미래에 세금 부과할 것도 없는데 절감할 차이를 어차피 해봤자 세금 안 내는 거 똑같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이연법인세 부채는 무조건 인식을 해요. 밑줄. 실현 가능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항상 인식. 여러분 이거 뭘까요? 이것도 어떤 관점 들어온 걸까요? 이연법인세 자산은 확실할 때만 미래에 과세가 되는 세금이 확실할 때만 그만큼 절감이 되니까 우리가 이연법인세 자산 잡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연법인세 부채는 우리 회사가 적자가 엄청나게 있어. 적자가 엄청나게 있는데 이연법인세 부채도 어차피 그거만큼 세금을 여러분 높이는 효과는 발생하지 않죠. 내가 만약에 적자가 엄청나게 많다면. 근데 왜 잡으라고 돼 있어요? 이거 어떤 것 때문에 그럴까요? 회계 그 대표적인 여러분들 관점. 맨날 우리 어저께 배웠었잖아요. 그렇죠. 보수주의. 또 보수주의인가요? 맞죠. 우리 부채하고 이익은 반비례죠. 기억나시죠? 부채하고 이익은 반비례, 자산하고 이익은 비례. 맞죠? 자산은 나중에 절감할 게 확실할 경우에 잡아라. 부채 잡아 무조건. 맞죠? 그래야 이익이 줄으니까. 그래서 항상 보수주의 관점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되실까요? 무슨 말인지? 예, 말전환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법인세 회계 측정. 자, 가로 1번 밑줄. 단기 법인세 부담액 밑줄 치시고. 그럼 얘는 올해 연도의 법인세 부담액이니까 올해 연도 세율 써요. 밑줄. 보고기간 말 현재의 세율과 세법을 적용. 자, 근데 가로 2번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 있죠. 밑줄 좀 제목.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 밑치고. 얘는 미래의 세금을 절감하냐 그거니까 밑줄. 미래 예상 법인세를 적용하여 측정. 추정 정말 많이 하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 밑줄 좀.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현재 가치로 할인하지 않아요. 우리 현재 가치로 할인한다라고 표현한댔죠, 어저께? 예. 그 다음에 가로 4번도 밑줄 좀 치자, 여러분들. 이연법인세 자산의 실현 가능성은 보고기간 말마다 재검토해야 된다. 당연해요, 여러분. 보고기간 말마다 우리 내용연수도 추정하고 그러잖아요. 맞아. 됐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한번 맨 아래 거 낸 적 있어가지고 가로 2번 있죠. 4번 공시. 공시에 자, 첫 번째 줄 중간서부터 밑줄. 이연법인세 자산과 이연법인세 부채가 동일한 과세 당국과 관련된 경우에는 각각 상계하여 표시한다. 여기 붙이시고. 자, 그럼 관련된 문제 좀 여러분들 풀어볼게요. 어떻게 시험에 냈는지. 자, 이제 기출문제 교재 피시는 거 기출문제 교재. 자, 어디냐면은 87페이지. 자, 87페이지에 2번이에요.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들? 계산 문제예요. 87페이지 2번. 94회.
자, 여기 보시죠. 이렇게 하시면 좀 어렵죠, 문제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자, 우리가 법인세 여기 문제 보시면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 200만 원이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200만 원. 그러니까 이건 법인세를 빼기 전. 맞죠? 근데 어차피 법인세는 우리가 송금불산입 쪽으로 알아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과세되는 소득 있잖아요. 어차피 법인세는 어차피 바로 송금불산입 들어가니까 예, 여기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위부터 출발해도 돼요. 원래 여기 단기 순위부터 우리가 했었잖아요, 원래는. 알죠? 어차피 송금불산입하면 가산 우리가 그 송금불산입 쪽에 들어가니까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위부터 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알죠? 자, 근데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접대비 한도초가 있죠. 우리 접대비 한도초가 세무 중 어떻게 해요? 송금, 불산입, 기타 사유출. 맞죠? 그럼 영구적 차이니까 얘는 이연법인세 잡는 거 아니에요? 미래의 세금을 줄이지 못해요. 왜냐면 얘는 올해도 하고 끝나요. 추인 안 되죠. 하지만 우리가 재고자산 평가감은 플러스 유보잖아요. 세법에서 바라볼 때 장부가 감소되어 있는 거니까 플러스 유보죠. 그럼 나중에 마이너스 유보만큼 이연법인세 자산이 잡힐 거예요. 나중에는 그 플러스 유보가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마이너스 4만 원 추인되잖아요. 추인되면 요 4만 원에 미래에 20% 곱한 것만큼 세금을 줄일 것 같아요 라고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리고 문제에서 미래의 과세 소득은 충분하다라고 가정한다라는 건 이연법인세 자산 잡아도 된다 그 말이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그렸는데 여기 자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200만 원, 그렇죠? 그리고 가산 조정 영구적 차이가 접대비 한도초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시적 차이는 플러스 유보, 맞죠? 4만 원 하면 올해 과세 대상 소득은 220만 원 나와요. 네, 되시겠어요, 여러분들? 네, 올해. 오케이? 그럼 220만 원에 지금의 세율 곱한 게 올해 내야 될 세금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분계로 끊으면 여긴 거예요, 여기. 그래서 올해 내야 될 세금을 미지급 법인세 22만 원 부채로 잡은 거예요. 이해되시? 요거 22만 원 올해 내야 될 세금. 오케이? 이렇게? 예. 근데 우리가 미래 플러스 유보,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되죠. 플러스 유보는 그럼 마이너스 4만 원. 여기에 미래에 20% 곱한 8천 원만큼의 세금을 덜 내게 돼요. 올해 더 낸 것만큼. 맞죠? 요거. 되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4만 원에 20% 곱한 걸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잡는 거예요. 되셨어요, 여러분들? 미래 세율 곱하면 미래의 세금을 덜 낼 효과인데 올해 세율은 10%지만 내년도 미래 세율은 20%라 줬으니까. 그렇죠? 4만 원에 20%만큼 세금 8천 원 덜 낼 것 같다라고 적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를 법인세 비용 적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 나오면. 그렇죠? 그럼 답이 아마 21만 2천 원 3번이 될 거예요. 이런 문제 어렵죠, 여러분들. 시험에 근데 뭐 어저께 제가 페이지 적어드렸지만 꽤 돼요. 그렇죠? 안 내는 것도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말 문제 풀고 쉴게요. 어디 있냐면은 112페이지. 112페이지 기출문제 교재입니다. 기출문제 교재 112.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왜 합격률이 낮은지 알겠죠? 법인세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회계부가 소득, 회계 쪽 은근히 많이 까다로워요, 갑자기. 그렇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여기 띄워서 해볼게요. 저도 이거 녹화를 해야 되니까. 92회죠? 몇 번이냐면은요. 4번이죠, 4번? 4번 좀 볼게요. 자, 다음은 법인세 회계의 측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딱 봐도 여러분들 2번이 나오셔야 돼요. 맞죠? 현재 가치로 할인하여 측정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맞죠? 세금은 현재 가치 하면 안 돼요. 이게 답이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보죠. 동그라미 1번. 자, 이연법인세 자산이죠. 그럼 나중에 세금을 절감할 거니까 얘를 우리가 차감할 일시적 이렇게 불러야 돼. 차감할? 그래서 보고기간 말 현재까지 확정된 세율에 기초하여 당의 자산이 회수될
회수되는 거죠, 여러분들. 올해 더 낸 것만큼 나중에 회수가 되는 거니까. 자, 회수될 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이 미래 세율이란 뜻이죠. 그렇죠? 세율을 적용하여 측정해야 된다. 맞는 표현.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회사가 납부할 법인세 부담액은 각 보고기간 말 현재의 세율과 3번 맞죠? 지금 내야 될 세금은 현재 세율이에요. 이연법인세 자산부채가 추인되는 걸 미래에 반영하자라는 뜻이고. 그렇죠? 그 말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이연법인세 부채는 일시적 차이의 소멸 등, 이게 추인이죠, 여러분들. 맞죠? 추인 등으로 인해서 미래에 추가적으로 부담할 법인세로 측정한다. 맞죠? 미래에 더 부담할. 맞죠? 근데 얘를 만약 미래에 세금을 절감할 그럼 틀리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이걸로 장난 많이 치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자, 됐습니다. 우리 10분 쉬셨다가요. 이제 부가가치세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자, 10분 쉬시죠. 2시 15분에 할게요. 좀 1시간 했기 때문에.